엑셀 데이터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필터 기능에 유용한 서브토탈 함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통계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함수로 아래에 보시면 봉지 전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거고요. 삼진마트 코스빌 지수 평균을 구하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해 볼 거고, 마지막에 dcounta라고 해서 봉지 제품의 개수를 구하고 뒤에 몇 개라고 하는 이렇게 %%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다 필드, 내가 구하려는 이 함수로 구하려고 하는 다 필드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 범위라고 해서 이전에 뭐 count if나 sum if처럼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누락시키지 않아요. 함수 종류로는 뭐 dsum, daverage, count뿐만 아니라 dcounta, 그리고 dmax, dmin, dget 등등등 여러 가지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 이때 가로 안에 있는 인수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지금 구하려는 이 데이터들을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sum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dsum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위인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드는 다 필드. 자, 여기서 말하는 다 필드는 봉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전월 판매량의 합계예요. 그러면 답은 전월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조건은 봉지인데 어떤 게 봉지냐면 분류가 봉지. 자, 이렇게 조건 범위는 분류가 봉지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요소냐면,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도 이렇게 필드명이라고 하는 일행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 다 필드도 마찬가지 다 필드명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 또는 전체 이 파란색 테이블에서부터 1, 2, 3, 4, 5행이 답입니다 라고 5라고 쓰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조건 범위에도 필드명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세 가지의 모두 필드명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평균도 한번 daverage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verage도 공식은 동일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범위는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다 필드가 뭘까요? 그죠? 스코빌 지수라고 해서 스코빌 지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삼진마트, 주어진 제조사가 삼진마트인 걸 끌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신진사는 끌 수 있지만 삼진마트는 끌 수 없어서 이렇게 따로 조건을 만들어 보았어요. 조건, 제조사, 삼진마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오셔야만 결과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삼진마트 스코빌 지수, 자 가보겠습니다. 삼진마트인 스코빌 지수 한번, 삼진마트 총 3개네요. 블럭 잡아보시면 평균이 4,645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소수점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45로 되고, 우리는 소수점을 좀 정리해서 소수점의 둘째 자리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뭐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까지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까지, 평균이니까 소수점 아래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까지 좀 신경 써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봉지의 제품 개수는 카운타로 한번 구해볼까요? 네, 주어진 함수가 카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로도 셀 수 있고 카운타라도 셀 수 있습니다. dcount라고 해서, 자, dcounta라고 하는 함수는 똑같습니다. 가로 안은 전체 표, 콤마,
그리고 닷필드는 여기에서는 뭐 제품 코드를 세워도 되고요. 우리가 판매 순위는 셀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비어있지 않는 셀들만 셀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셀인 판매 순위는 셀 수 없고 제품 코드, 제품명 뭐든지 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조건 범위가 봉지니까요. 분류 봉지는 끌 수 있는 영역에 있으면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고 용기처럼 끌 수 없으면 조건을 만들어서 끌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뒤에다가 몇 개인지 개라고 하는 상수, 문자 상수를 붙여서 그러한 봉지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그래서 봉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봉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할 때, 평균 낼 때, 어떤 결과값들을 빠르게 꺼낼 때 굉장히 유리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결과값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필터 기능에 유용한 서브토탈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토탈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검색 수량 합계와 보시면 검색 건수를 직접 주어진 함수로 구하고 전체 수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전체 수량 합계는 땡땡에서 보시면 전체 수량들의 합계가 현재 어디에 현재 위치 H2셀에 구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J2셀에는 카운타를 이용해서 비품 코드의 개수를 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 주어진 서브토탈 함수 옵션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함수 번호라고 해서 숨겨진 값을 포함하는 1번에서 11번 이렇게 함수 번호가 1번에서 11번, 101번에서 111번 이렇게 두 벌로 되어 있는데 앞에 쪽에 있는 1에서 11은 숨겨진 행일 셀 값을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럼 얘는 어떤 셀들이 숨겨져 있을 경우에도 이것들의 값을 모두 포함해서 평가를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기능으로 제가 해보니까 엑셀에서 숨겨진 셀들이라는 게 강제로 숨겼어요. 우리가 엑셀에 보시면 셀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셀을 임의의 행으로 이렇게 해서 행 숨기기 이렇게 해서 숨기기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 이렇게 숨긴 이러한 데이터들까지 포함해서 합계를 구해라. 얘들은 포함하지 말아라. 이런 차이예요. 무시하라는 거는 그 값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평균을 카운트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고 요거는 그 값을 포함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필터나 이런 데서는 둘 다 옵션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1번 옵션을 써도 101번 옵션을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옵션이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 함수 번호를 이용해서 똑같이 두 벌로 만들어진 함수 번호들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함수를 쓰시면 자동으로 바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검색 수량 합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여기 함수 이름은 서브토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서브토탈은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검색 수량의 합계니까 합계는 9번이라고 하는 옵션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의 합계를 구할 건가요? 수량의 합계니까요. 첫 번째 수량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아래 눌러서 전체 누구의 수량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너무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썸의 합계나 요 합계나 같은 범위의 합계를 구한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equal subtotal. 데이터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subtotal. 이번에는 3번 옵션인 count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개수를 셀 거냐면 비품 코드의 개수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위에 있는 전체 건수가 카운터로 비품 코드를 세었으니까 같은 걸 한번 세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카운터로 A6에서 A48
여기는 서브 토탈로 A6에서 A48. 자, 이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서브 토탈 함수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서브 토탈의 결과가 일반 함수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진 범위에 데이터에 자동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드명에 이렇게 필터를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은 분류가 사물을 포함하는, 아니면 사물로 시작하는 사물라고만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모든 사물에 관련되는 사물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이 필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전체 수량 합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의 수량 합계로, 그러면 숨겨진 아이들은 반영되지 않고 아까 1번 옵션 1에서부터 11번에 9번 옵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진 아이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필터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검색 건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43개였는데 현재 3호를 포함하는 애들만, 3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뽑아봤더니 29개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14년과 2015년 여기 3으로 시작하고 그리고예요. 뭐뭐이고, 그러면 이 지금 자동 필터에서는 하나의 필드가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걸 가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구매 일자가 모두 해지하시고 2014년과 15년 두 개만 필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건수가 6건의 수량 합계가 87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량이 10 이상인, 그러면 동일하게 그리고예요. 10 이상이라니까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이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음이라는 조건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량이 10 이상인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그러면 수량이 10보다 작았던 2개의 데이터는 사라지면서 최종 4개의 건수만 남고 그들의 합계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터에 대한 결과에 그때그때 반영되는 합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지만 찬찬히 하나씩 여러분들이 서브 토탈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추출되는 결과들을 반영하는 그런 합계를 검색, 수량 합계, 검색 건수 이렇게 반영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잘 처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전체 건수에 대해서 우리 몇 개 나왔나요? 제가 결과 80에 4건 맞나요? 네, 한번 마지막 80에 4건, 네, 답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터된 곳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추가되어 있어서 필터가 적용된 필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마지막 필터 기능에 유용한 서브토탈 함수를 직접 적용하고 필터 기능을, 특히 이제 자동 필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필드들을 AND로만 추출할 수 있어서 우리 앞에서 고급 필터, 서로 다른 필드인데도 우어 조건으로 꺼내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자동 필터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